천장에 형광등이 너무 눈부셨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셨어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왜 여기 있는 걸까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을 때 잔액 영원 80억, 아니 8억 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경찰이 제 옆에 섰습니다. 피해자가 3분이나 되십니다. 뭐라고요? 저만 당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까? 모두 같은 사람한테 당하셨어요. 경찰이 보여준 사진, 그 미소 짓던 얼굴.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매일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아내를 잃은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빈집에 혼자 있으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산악회에 가입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총무라는 분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강혜진이라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악! 여성 한 분이 돌에 걸려 넘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덕분에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최서연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혼자 사시나 봐요? 저도 남편 잃고 혼자예요. 묘하게 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산 후 자연스럽게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 무시하던데 오빠는 다르시네요. 저는 오랜만에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카톡이 왔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산악회 모임마다 서연 씨를 만났습니다. 오빠, 오늘 날씨 좋죠? 자연스럽게 옆에서 같이 걷게 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실래요?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카페에서 만난 서연 씨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데 갑자기 자금이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300만 원만.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오빠만 믿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송금했습니다. 외로운 사람끼리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 씨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오빠,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위기를 넘겼어요. 손수 만들었다는 케이크까지 들고 왔습니다. 신뢰가 쌓였습니다. 그 후로 요청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어머니 병원비가 마이너스 500만 원, 카페 월세가 마이너스 700만 원, 사업자금이 마이너스 1000만 원. 매번 급한 상황이었고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 아니면 어떡해요? 오빠가 유일한 의지처예요. 석 달 동안 총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야. 곧 다 갚을 거야.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일 후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다친 건 아닐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답장이 왔습니다. 오빠, 미안해요. 너무 바빠서. 사실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세요? 사업 보증을 잘못 썼어요. 2천만 원이 급해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정말 다 갚을게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이미 5천만 원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또 송금했습니다. 그 후 한 달. 오빠, 정말 죄송해요. 3천만 원만 더. 저는 이제 통장 잔고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지금까지 준 돈도 못 받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총 8억 원을 보냈습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서연 씨의 프로필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전화번호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당한 건가? 패닉 상태로 산악회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박영수 씨와 이강민 씨를 마주쳤습니다. 둘 다 안색이 창백했습니다. 혹시 최서연 씨 연락 받았어요? 박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도 연락이 안 돼요. 이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우리 셋 모두 당한 거라는 걸. 우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총무 강혜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세 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혜진 씨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20년간 금융감독원에서 일했습니다. 2주 전부터 세 분을 지켜봤어요.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서연 가짜 이름이었습니다. 실제 나이는 38세. 성형과 메이크업으로 40대 후반을 연기한 것이었습니다. 전국에서 같은 수법으로 12건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총액 80억 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혜진 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주 후 사기단이 검거됐습니다. 조민석이라는 조직 총책까지 잡혔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후였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저는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돈보다 더 아픈 건 저의 외로움을 이용당했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저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판사는 사기단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산악회에 나갑니다. 이번에는 혜진 씨가 강의를 엽니다. 노후 금융사기 예방법. 저는 다른 회원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범죄자들의 먹잇감입니다. 제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